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한마디. 3개월을 기다려 겨우 뽑은 외국인 직원이었습니다. 이미 일주일 넘게 공장을 돌리던 그 직원에 대한 충격적인 통보. 마약 양성.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의 국가산업단지. 이곳의 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마약 검사 양성 반응자를 정식으로 알선받았습니다. 이것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예고된 참사였을까요? 경기도의 또 다른 공장. 새로운 직원은 팔과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일을 하러 온 것일까요? 치료를 받으러 온 것일까요? 정부가 보증하고 국가가 알선하는 외국인 인력 시스템. 하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비명에 가까운 사장님들의 절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없는 정보보다 못하다. 우리는 그냥 운에 맡길 뿐이다.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힌 현실의 민낯을 추적합니다. 마이너스. 충격적인 전화 한 통. 당신 직원은 마약 양성입니다. 부산 강서구 녹산국 가산업단지. 수많은 선박 부품 제조업체들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이끌어온 임원 이모 씨. 그는 최근 몇 달간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습니다. 내국인들은 더 이상 3D 업종을 찾지 않았고 그의 유일한 희망은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서류를 넣고 면접 대상자를 고르고 기나긴 행정 절차를 거쳐 무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배정된 한 명의 직원. 그는 건강해 보였고 의욕도 넘쳐 보였습니다. 이모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밀려있던 주문량을 맞출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일주일이 평화롭게 흘렀습니다. 바로 그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모 씨의 속마음 양성? 마약이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공장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던 사람이 마약사범이라니. 본국에서 한 검사 결과가 한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 그럼 그동안 우리는 범죄자와 함께 일하고 있었던 건가? 분노보다 먼저 황당함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 근로자는 당연히 강제 출국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모 씨의 회사는 다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서류를 내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다시 수개월의 시간이 그대로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밀려드는 주문, 텅 빈 생산 라인. 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범죄자는 최소한 걸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모 씨의 절규 섞인 질문에 고용노동부는 마약 검사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의 소관이란 말입니까? 부산 녹산공단의 이 황당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경기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어씨. 그 역시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를 맞이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마른 체격이었지만 젊고 의욕이 있어 보였죠. 하지만 출근 첫날부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미세하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출근 이틀째 되던 날, 어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던 근로자. 어씨의 계속된 추궁에 마지못해 옷을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팔과 다리의 선명한 수술 자국과 함께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듯한 깁스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어씨의 속마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중장비를 다뤄야 할 공장에 팔다리가 부러진 채로 온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건강검진에서 통과시켜 한국까지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일단 입국부터 하려고 숨겼다고 실토했습니다. 그의 사정도 딱하겠지만 당장 공장을 돌려야 하는 내 입장은 누가 알아준단 말인가. 이 근로자는 결국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씨의 회사는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에 들어가야 했죠. 인력 한 명이 비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춰서는 중소기업의 현실. 23개월의 공백은 회사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들여오는 인력이라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는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씨의 항변은 허공 속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마약사범,
중상자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정부의 검증 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입수한 한 장의 사진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사업주들은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전 산업인력공단이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를 받게 됩니다. 사진, 나이, 경력, 한국어 시험 점수 등.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제조업체 대표는 얼마 전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대표의 속마음 사진이 잘못됐다? 이게 동네 구멍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뽑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인생과 우리 회사의 운명이 걸린 채용 과정에서 사진이 잘못됐다는 게 말이 되나? 당장 산업인력공단에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직원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대표의 속마음 충격이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직원이 직접 현지에서는 돈만 주면 다 되더라라고 실토한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정보가 애초부터 신뢰할 수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 대표는 깨달았습니다. 왜 그토록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지. 현지 송출기관의 부패와 산업인력공단의 무능한 관리가 결합된 결과였던 겁니다. 이력서는 소설이 되고 사진은 다른 사람이 되며 건강 상태는 은폐됩니다. 모든 것이 거짓으로 가득 찬 정보의 바닷속에서 사장님들은 눈을 감고 한 명을 찍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실한 시스템은 현장의 사장님들이 스스로 이상한 자구책을 만들어내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눈물겨운 도박과도 같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도박. 3명 뽑아 1명 고르기. 정보는 믿을 수 없다. 사진 속 인물이 옳지 다른 사람이 옳지도 모른다. 경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건강 상태는 숨겨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의 사장님들은 그들만의 생존법을 터득했습니다. 한 명이 필요한 자리에 3명을 뽑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채용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망가진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대표의 속마음 3명을 뽑아도 사실 불안합니다. 일단 일을 시켜보는 거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러면서 누가 성실한지, 누가 거짓말을 안 하는지, 누가 그나마 일을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지 옥석을 가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어차피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그만두든 우리가 내보내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감정 소모는 고스란히 기업의 몫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넉넉하게 뽑아도 3명 중 2명은 어차피 떠난다. 이 말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인력의 상당수가 부적격자라는 현실을 방증합니다. 국가가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기업에게는 꽝이 절반 이상 섞인 랜덤박스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노동부는 이 현실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걸까요? 노동부는 저희 취재진에게 사업주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 채용 화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는 그들의 주장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정부의 약속 vs 텅 빈 화면. 저희는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노동부는 자신감 넘치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목록만 보면 완벽해 보입니다. 이 정도 정보라면 사람을 잘못 뽑을 일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제조업체 대표 어씨가 저희에게 실제 근로자를 선택할 때 보는 화면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울뿐인 약속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랑하던 수많은 정보 항목들은 그저 빈칸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깜깜이 정보로 어떻게 사람을 뽑으라는 말일까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그저 배정되는 순서대로 받아가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설령 정보가 입력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지에서 돈만 주면 아무나 올려보낸다는 공단 직원의 증언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한국에서는 사실상 걸러낼 방법이 전무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정보는 때로 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청주에서 15년 넘게 한식집을 운영해온 안모 씨의 한 섞인 목소리.
그녀는 수년간의 식당 경력자라는 정보 하나만 믿고 사람을 뽑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몇 달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마이너스. 청주에서 15년간 한 식당을 운영해온 안모 씨. 그녀는 식당 경력 수년이라는 이력서 한 줄만 믿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새로운 직원은 칼질은커녕 기본적인 주방 일조차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결국 주방은 마비 상태에 빠졌고 손님들의 불만은 폭주했습니다. 안모 씨의 속마음, 차라리 경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칠 생각이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명백한 거짓 정보에 속아 다른 좋은 직원을 뽑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마저 날려버린 셈이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제 현장의 사장님들은 이력서의 경력이라는 항목은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경력은 기대도 안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 성실성입니다. 라는 한 제조업체 임원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실성이라도 희미하게나마 가늠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인 지표를 애타게 원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젠 그냥 관상 보고 뽑아서 운에 맡기는 수준입니다. 한 사업주의 자조 섞인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사장님들이 모이면 이번에 온 친구는 좀 괜찮아? 라는 안부 인사가 오고 가는 것이 웃지 못할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더 이상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작하기 어려운 몇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종 학력이나 이전 직장에서의 근속 연수 같은 정보입니다. 한 제조업체 임원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최종 학력이나 이전 직장 근속 연수라도 정확히 기재해주면 최소한 그 사람이 한 곳에서 얼마나 꾸준히 일했는지, 기본적인 책임감과 성실성은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성실성을 판단할 최소한의 척도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한 희망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답변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마이너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 마약 사범, 일할 수 없는 부상자, 허위 경력, 그리고 텅 빈 정보 화면. 우리는 이 모든 현실을 종합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질의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마약 검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현지 송출기관의 문제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듯한 답변은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장님들의 분노와 정부의 무사안이란 태도를 극명하게 대비시켰습니다. 이런 정부의 태도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고 있을까요? 합법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일부 사업주들은 더 빠르고 확실하지만 불법인 불법 체류자 고용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려는 선량한 사업주들만 고통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정말 끊을 의지가 있는 것일까요? 마이너스. 불법 체류자 수요가 줄지 않는 이유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외국 인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의 이 지적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수개월을 하염없이 기다려 누가 올지도 모르는 랜덤 박스를 받느니 당장 현장에서 사람을 구해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불법의 길을 택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는 범법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상황 앞에서 고뇌하는 그들의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강제 노동 실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외국 인력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주먹구구식 인력 관리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중소기업의 고통을 넘어 국가 신뢰도 하락과 무역, 제재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몇몇 중소기업의 고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국가적 위신이 걸린 중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마약 사범에서 시작해 일할 수 없는 부상자, 허위 경력자, 깜깜이 정보, 사장님들의 눈물겨운 도박, 그리고 불법 체류자 문제의 양산까지 대한민국의 고용허가 제도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송출 실적에만 급급한 현지 기관과 관리,
감독의 책임을 방기한 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온 한국 정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취재가 끝날 무렵 노동부 관계자에게서 마지막 답변이 왔습니다. 조금 더 검증된 경력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팔다리가 부러진 근로자를 받고 마약 사범을 알선받고 오늘도 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채용 버튼을 눌러야 하는 사장님들의 눈물은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당신의 일터, 우리 사회의 바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